잘 좀 봐줘. 자, 자, 그래. 야, 괜찮아? 머리 좀 괜찮아? 요즘 트렌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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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와 이거를 보면은 그죠? 우리가 스코박스를 구분을 했잖아. 그죠? 그죠? 스코박스를 구분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또 뭐야? 이거는 수정을 한 모델이잖아. 그죠? 네. 수정을 한 모델인데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원래 모델이죠. 원래 모델이고 이거는 숨겨보자고. 그죠? 그럼 원래 있던 게 이 모델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모델링 한 거에서 모델링을 해서 여기는 우선 이대로 가기로 했어. 예를 든다면 이대로 가기로 했는데 이것만큼은 관통하지 않게 파이프를 좀 내려서 수정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단 말이야. 합의를 했어. 이거는 좀 납득이 가요? 합의를 했어. 그럼 이제 얘를 실제로 모델링을 얼마큼 낮출 것인가를 건축 구조와 배관 설계 담당자와 협의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협의를 해? 여기는 그냥 이대로 우선 가기로 했어. 이대로 가기로 협의를 했는데 여기만큼은 이걸 해결하자. 어떻게 협의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협의를 할까? 얘를 그냥 내리는 방법이 있고 배관을 구부려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걸 협의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우선은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 내리는 거예요. 배관의 이 위치를 높이를 내려서 지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협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이제 모델이 작아서 뭐 그냥 다 뽑아서 다시 이렇게 올려도 상관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보면은 우리가 영역을 나눈단 말이야. 이쪽 영역 나누고 이쪽 영역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나눌 때 사용하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스코박스 통해서 그리드와 레벨을 참조로 한 스코박스나 섹션 박스, 단면 박스를 통해서 영역을 나누어서 그 부분만 NWC를 추출해가지고 그 부분만 검토를 하고 그 부분만 협의를 해서 이번 주 공정 계획에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 부분, 그 스코프 박스나 그 섹션 박스의 그 부분만 협의를 미리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개념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현업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와 같은 행위를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랜만에 한번 그걸 생각해 볼까? 짓기 전에? 살기 전에? 그래. 그럼 짓기 전에 지어보려면은 이런 행위를 언제 해야 될까? 그럼 적어도 이것 좀 아주 일부지만 여러분들 좀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잡한 모델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일부지만 적어도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 건축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 그리고 어느 단계일수록 좋을까? 그죠? 어느 단계일까? 어느 단계일수록 좋을까? 그럼 어느 단계일수록 좋을까? 시공 이전이면은 실시 때가 좋을까? 정확히 시공 이전에는 우리가 실시냐 기본이냐 이렇게 또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시공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하나의 단계가 더 있어요. 프리콘 단계가 있어요. 알겠어요? 프리콘 단계. 프리콘 미리 지어본다. 미리 지어보는 단계가 있단 말이야. 왜 그 프리콘 단계가 있느냐?
보통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 준공, 거주, 이 다음 뭘까? 철거. 그러면 이쪽이 유지관리 단계겠죠? 그렇죠? 이쪽이 유지관리 단계인데, 그죠? 그러면은 통상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때 기본 설계를 하잖아. 2D로 기본 설계를 하잖아. 그죠? 2D로 기본 설계를 하고 이 기간에 무엇을 한다? 전환 설계, 빔 전환 설계를 해요. 전환 설계 빔을 하는데 이게 현재 이제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전환 설계 빔을 하는데 근데 이 2D를 설계를 완료를 한 다음에 그죠? 2D를 베이스로 빔 데이터를 구축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전환 설계라고 해요. 근데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 2D를 시작할 때부터 바로 빔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빔 설계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빔 설계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미리 시공해 볼 수 있다, 미리 뷰잉해 볼 수 있다, 미리 검토해 볼 수 있다. 그죠? 또 하나는 어떠한 부위의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 나머지 부위들이 자동으로 수정한 게 반영이 된다. 파라메트릭 모델링 방식이라고 해요. 그거를 파라메트릭 모델링 방식, 매개 변수 방식에 의해서 이걸 수정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수정이 돼. 평면에서 이쪽 부분을 수정하면은 단면과 그죠? 단면과 인면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매개 변수에 의해서 파라메트릭 모델링 방식에 의해서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다 이거는 사람이 계산해서 평면에서 수정한 거에 맞게 단면도를 수정해주고 또 인면을 수정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 모든 그런 수정 행위가 다 시간이고 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 컴퓨터가 대신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시작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2D를 마친 다음에 전환 설계 빔을 통해서 빔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거는 그냥 빔 데이터를 성과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근데 실질적으로 좋은 안이 나오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은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보고서를 쓰고 논문도 쓰게 될 거고 많은 걸 하지만 내가 이거를 딱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만들었어. 그럼 그게 잘 된 거야?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첨삭을 해주고 이거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게 했니? 이거는 좀 이게 맞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과품이 어떻게 돼? 성과물이 어떻게 돼? 좋아지잖아. 내가 그 뭐 논술 하나를 하더라도 첨삭을 많이 받은 친구가 빨리 해가지고 첨삭을 많이 받은 친구의 결과물이 좀 더 경쟁력이 있겠죠. 실수가 줄어들겠죠. 그죠?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인데 2D로 이거를 이렇게 계속 설계를 하다가 이거를 데이터를 만들면 이때는 이거를 수정하고 첨삭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시간이 이미 다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겠죠. 근데 이때서부터 3D 기반으로 설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설계하고 수정하고 피드백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성과품도 좋아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품질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빔에 대해서 정의했을 때 여러분들 짓기 전에 지어본다, 살기 전에 살아본다라는 이런 개념적인 가치도 있지만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라거든요. 시설 및 유지 관리, 설계, 시공의 유지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그 근거이자 그 근거를 만들어내기 업무 절차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구조와 배관 간의 설계 오류를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빔 설계 행위인데 이거를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언제 하는 게 좋아? 빨리 하는 게 좋겠죠? 미리 빨리 해서 합리적인 설계안을 만드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현업에서는 이때 이거죠. 이해됐어요? 이때 이거죠. 그래서 이때 간섭이 너무 많이 나와. 이때 설비와 구조 간의 간섭이 너무 많이 나와. 네. 그래서 이때는 손을 쓸 수가 없잖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비와 구조 간의 간섭을 미리 찾아냈으면은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설계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고, 알겠어요?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설계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근데 결국 뭐가 선행이 돼야 돼? 결국은 그러면은 그런 것조차도 건축 첫 번째 구조에 대한 설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빨리 선행이 돼야 나머지 분야 건축에 대한 분야 기계 전통서 전기 통신 소방 그죠? 기계 이쪽 분야에 대한 설계가 그 구조에 맞게 빨리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빨리 합쳐 놓으면 그거를 기본 설계 단계 때 만약 못 됐다면 실시 설계 단계 때라도 빨리 합쳐놔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 시공할 때 그 많은 검토를 통해서 시공하는 데 필요한 시공도 작성 행위에 들어가는 시간도 줄어들겠지만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준공 거주 단계 때 품질이 확보된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재 현업에서는 시공 단계에서 기계와 구조 간의 간섭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구조의 어떤 부분을 타공을 한다든지 구멍을 뚫는다든지 덧댄다든지 그죠? 이런 시공도를 그리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잘 나오고 있어? 네. 그래. 긴장된다. 자, 이 부분 편집해줘.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단계 하나는 또 뭐가 있어? 또 어떤 단계? 일반적으로 다들 그럴 거야.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공과 실시 설계 단계 사이에 여러분들은 프리콘 단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프리콘 단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프리콘 단계, 그죠? 이 프리콘 단계 때는 뭐야? 문제는 이제 봐봐. 먼저 기본 설계를 완료를 하고 기본 설계 빔 데이터를 구축은 설계사가 하잖아. 그죠? 그죠? 설계사가 주로 중점으로 관심 두는 포인트가 어디야? 설계사는 디자인. 공간이죠. 그죠? 공간에 주로 중점을 두잖아. 중점을 두고 또 가장 큰 건 뭐냐면 기본 설계, 실시 설계 통상 1년 줘요. 1년 준다고. 1년 동안 해. 그럼 설계사는 1년 안에 빨리 이걸 설계를 마치고 마무리를 하는 게 그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람이 투입이 되잖아.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의 설계 행위를 하고 성과품을 만들고 빨리 나와서 다른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그 설계사가 수익을 내겠죠. 그죠? 인건비잖아. 사람의 창작비고. 그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통상 실시 설계는 1년이에요. 1년. 대체적으로 1년 하는데 그 1년 안에 실시 설계를 마쳐야 되지. 빔 데이터는 언제 작성해? 결국은 이제 2D에서 전환 설계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죠? 시간도 없는데 빔 데이터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은 더 없단 말이야.
근데 왜 빅데이터를 또 만들어내? 발주자가 제출하라고 하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발주자는 제출한 빅데이터를 보고 이 빅데이터가 맞아, 틀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발주자가 판단할 수 있어? 발주자가 건축학과 출신들도 있지만, 그죠? 여러분들 진로 중에 하나가 건축 시공 분야로 안 갈 수도 있어. 발주자로 갈 수도 있어. 발주자로 가면은 그 어떤 공공이면은 그 소속의 시설 관리자, 그죠? 사업 뭐 공간을 관리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증축하고 신축하는데 실무를 하는 그런 발주자의 위치에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 건축 전공자들이 많이 올까 아니면 일반 다른 전공자들이 보통 올까? 그죠? 근데 요즘 건축 전공자들도 발주자로 많이 가요, 그죠? 그럼 봐봐. 그러면 이거를 이 데이터를 받으면 내가 이걸 검토할 수 있어? 검토할 수 있어? 이게 맞아 틀려? 검토할 수 있어? 검토 누가 해줘 그러면? 검토 누가 해줄까? 응? 어쨌든 설계사는 빨리 제출하고 나와서 다른 프로젝트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시공사는 어쨌든 받아가지고 빨리 시공해가지고 준공해야 되잖아. 결국은 뭐야? 최종적으로 이 결과물에 대해서 발주자가 설계나 빅데이터를 가지고 설계 2D 도면 가지고 복잡하고 어렵잖아. 그러니까 발주자가 발주 입장에서 어렵잖아. 우리도 어려운데 발주자는 얼마나 어렵겠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하면은 보인단 말이야. 디테일하게 뭐 시공법이니 구조니 이런 것까지 못 보더라도 그것도 건물에 대한 공간에 대한 어떤 부위에 대한 사이즈나 형상이나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럼 그걸 발주자가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발주자 대신에 검토를 해주고 발주자 대신에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맞았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검토하고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가? 발주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야? 발주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발주자 대신 책임을 져주기도 하고 발주자가 하는 일을 대행해주기도 하고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사업관리자들 중에서도 건설사업관리자가 빔을 한다면 그러면 더 그 검토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더 향상이 되겠죠. 발주자를 더 잘 이해시키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까지 오는데 그건 기본 설계 전 단계는 또 현상 설계예요. 현상 설계. 그죠? 그럼 현상 설계를 가지고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까지 하는데 또 같은 설계사가 하느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실시 설계는 다른 설계사에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본 설계는 또 다른 데가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현상 설계서부터 쭉 이어온 데가 실시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따내는데 좀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를 수도 있는데 빅데이터는 계속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그 빅데이터가 온전할까? 맞을까? 그죠? 그러면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물량을 뽑는다고 쳐봐. 민영아. 물량을 뽑는다고 치는데 빅데이터 가지고 물량을 뽑으려고 하는데 시공 단계 때 물량을 뽑아야 시공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 물량이 나와야. 근데 빅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LH 토지주택공사의 BIM 로드맵에 의하면 프리콘 단계를 둔다고 해요. 프리콘 단계를 둬서 빅데이터를 보완한단 말이에요. 시공 전에 4개월 동안 보완을 해서 정확한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시공 계약을 하는 거죠. 이런 로드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계는 이런 업에 대한 흐름도 알아야 되지만 미리 빅데이터를 가지고 2D부터 기본 설계 단계부터 설계를 하면은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러면 왜 2D를 했다가 전환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왜 또 쓰여지느냐? 그죠? 그런 방식이 왜 쓰여지느냐? 도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2D가 더 유리해요. 알겠어요? 도면화하는 방식에 의해서는 2D가 좀 더 유리하다. 더 선에 대한 명확한 디테일한 표현이 레빗보다는 그죠? 오토캐드가 좀
좀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2D 설계 50% 단계에서부터 실시 설계 50% 단계에서부터 바로 빔 설계를 직접 해보자라고 해도 결국은 도면이 바뀌어. 발주자가 바꾼단 말이야. 의사결정이 또 바뀐단 말이야. 그럼 다시 해야 돼. 무슨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업에서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는 많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이렇게 미리 한단 말이야. 미리 빔 설계를 한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한 건축의 구조와 자 다시 여기를 본론으로 돌아왔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쪽 섹션만 이쪽 부분만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으면 이쪽을 내리면 되잖아. 그죠? 그럼 내리기로 설계를 변경했어. 그죠? 내리기로 설계를 변경을 해서 그 부분만을 뽑은 게 뭐야? 응? 그 부분만을 뽑은 게 이거죠? 그죠? 스코박스 지정해가지고 그 부분만 뽑은 게 이쪽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그 부분만을 NW 레빗에 설계를 수정을 하고 수정한 설계에 대해서 빔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 그 수정 지금 TT였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설계를 수정을 하고 그 수정한 부위에 대해서 빔 데이터를 수정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그 빔 데이터 부위만 뽑아주면 되잖아. SWC를 뽑아주면은 그 뽑는 거는 어떻게 뽑아? 뭘 뽑아? 스코프 박스로 단면 박스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NWC를 뽑았겠죠. 그죠? 그 이해가 되죠? 뽑았죠? 뽑아서 여기로 갖고 온단 말이야. NWC를 임포트를 하면 그러면 얘가 얘로 바뀌는 거잖아. 얘는 없어지고, 그죠? 그러겠죠? 그러면 얘를 처음에는 여기를 보자고. 그러면 처음에는 보아 배관 유형이라는 세트를 만들어서 중간에 얘를 다시 삭제를 해보자. 다시. 자, 이게 처음부터예요. 자, 그러면은 텍스트를 추가를 해서 보아 배관 이렇게 테스트를 만들었어. 그죠?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보아 배관이라는 테스트를 만들었어. 그죠? 세이야, 보아 배관이라 미안. 혜인아, 세이 잘 저기 너 보아 배관이라는 테스트를 만들었어. 이려나, 그지? 보아 배관이라는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보아 배관이라는 테스트를 만들려면 무슨 셋을 또 만들어줘야 돼? 응? 자, 먼저 보아 배관이라는 테스트를 만들어줬고, 우리가 검색 셋을 통해서 구조 프레임과 배관 유형이라는 검색 셋을 만들었어요. 선택 셋을 만들면은, 그죠? 선택하고 셋을 만들면은 다른 파일이 들어왔을 때 그 파일에 대해서 선택이 안 돼.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선택 셋을 만들. 하지만 검색 셋을 만들면 어떤 파일이 들어오더라도 그 파일에서 검색 셋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련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단기간에 빠른 검토를 하려면은 선택 셋을 만들어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모델을 검토를 하려면은 어떤 파일이 들어와도 그 파일의 특정 부위를 찾아낼 수 있는 선택 셋을 검색 셋을 만들어야 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검색 셋 만드는 거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없죠? 자, 그러면 검색 셋을 만들어 보자.
구조 프레임 배관 유형, 구조 프레임 배관 유형. 그럼 구조 프레임 구조만 먼저 검색셋을 한번 만들어 보자.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검색셋은 여러분들이 관찰하면서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교수님은 항목과 이름이 구조 프레임과 같은 이름에서 구조 프레임이라는 속성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를 찾아낼 수 있도록 검색셋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조를 눌러봐. 이렇게 눌러보면은 눌러보고 특성을 보면 그 빔은 뭐야? 빔은 형상과 뭐야? 형상과 속성. 그런 속성들을 집약해서 모아놓은 데가 어디야? 나비석에서는 어디야? 특성창이죠. 그래서 객체를 보고 특성창의 항목, 래빗 재질, 뭐 요소 아이디, 타임라이너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객체를 찾아낼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항목에서 유형에서 구조 프레임이라는 정보가 있는 객체를 찾아낼게요 라는 방식으로 검색셋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항목과 이름 및 구조 프레임인 객체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긴 해요. 이렇게 해서 항목을 찾고 그 다음에 망원경 표시를 누르면 이와 같이 검색셋이 나온다. 알겠어요? 그죠? 배관 유형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보와 배관이라는 테스트 항목은 결국은 보에는 어떤 셋, 배관에는 어떤 셋, 어떤 검색셋을 지정해줘야 테스트가 가능할까? 그죠? 보와 배관이야. 그러면 보는 이쪽, 배관은 이쪽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표준을 잡을 수도 있지만 세트를 잡아라. 세트를 잡고 우리가 보라고 지금 정의되어 있는 구조 프레임을 잡고 이쪽도 세트를 잡고 배관 유형을 잡고 테스트를 하자 라고 하면 이렇게 간섭이 5개가 나왔잖아. 그죠? 간섭이 5개가 나왔죠? 그렇죠? 5개 간섭이 나왔잖아. 자, 이해됐어요? 간섭이 5개가 나왔어. 그리고 이런 간섭도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보면서 협의해야 된단 말이야. 구조와 설비 간에 정확히 말하면 구조와 배관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단 말이야. 협의를 해야지. 그리고 이거를 한꺼번에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룹을 져서 협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얘만 따로 볼래? 그러면 그룹을 얘와 얘만 이렇게 그룹을 지고 얘도 따로 그룹을 져서 이게 그룹으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그죠? 얘는 여기다 넣고, 그죠? 1, 2, 3, 4, 5, 그죠? 그러면 다시 그룹을 해제를 해볼게요. 지금 문제는 얘지, 간섭 1이지, 얘잖아, 그지? 얘에 대해서 설계 변경했고 모델링 수정했고 NWC 뽑아온 거를 가지고 와보자고, 그죠? 그러면은 그게 얘예요. 그게 얘를 다시 숨기지 말고 그게 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이제 불러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얘를 얘로 바꾸는 거야. 그죠? 그럼 실제로 얘를 얘로 바꾸는 거니까 얘를 다시 얘를 얘로 바꾸는 거잖아. 그지? 이놈으로 바꾸는 거잖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이제 없어져야지.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했어. 그죠? 삭제를 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 얘가 노란색으로 바뀌지? 그죠?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는 얘 데이터가 아예 없으니까 이제 노란색 확인된 상태로 바뀌지만 얘를 다시 불러와 보자고. 수정된 모델을 다시 불러왔죠? 수정된 모델을 다시 불러와서 테스트를 한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그대로 아직 그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그죠? 얘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죠? 해결이 됐죠?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야. 빔 데이터를 보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은 협의를 마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텍스트 항목을 만들고 테스트에 해당하는 검색 셋을 세트를 만들고, 그죠? 검색 셋으로 그거를 세트를 지정을 해서 테스트를 돌려서 해결된 부위를 확인하고, 그러면 이쪽 스코프 박스, 이쪽 영역에 대한 검토는 끝난 거예요. 그럼 이대로 시공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극히 일부의 예를 통해 설명을 했지만 이런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현업에서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아직 이쪽 부분은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거지. 얘는 보류. 이런 식으로 보류를 해서 남겨놓는 거야. 알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 실제로 이러한 근거는 남겨놓고 시공 단계 때 이제 넘기는데, 그때 이와 같은 어디에 이와 같은 오류가 있어요라는 거를 남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공 단계 때 이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죠?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이러한 활동을 짓기 전에 해본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이게 극히 일부지만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예예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어떤 보호와 간섭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해결해서 보호에 걸쳐져 있는 그 시공에 대한 오류를 재시공을 방지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연구에 의하면은 리서치에 의하면은 3천만 원이라고 나와요. 알겠어요? 3천만 원. 간섭 하나를 미리 해결해서 시공 전에 재시공을 방지한다. 재시공을 한다는 건 뭐야? 그죠? 3천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있다라는 거가 밝혀졌어요. 공동주택에 한해서.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좀 간섭 검토 심화적인 부분에서 좀